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 흥미로운 자료를 시각적으로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도쿄의 밤,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 중 하나인데 밤이 되면 지나치게 조용하면서도 동시에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아지거든요. 낮에는 전철이 초단위로 움직이고 모든 게 완벽한 질서로 통제되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나타나는 저 관광객 친화적인 사이버펑크 환상 뒤에는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사회학적 생태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저 화려한 불빛만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불빛이 대체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깊숙이 들어가서 분석해 볼 겁니다. 이 화면의 문장 한번 보시죠. 가장 밝은 네온 사인이 가장 짙은 그림자를 들이운다. 와, 우리가 흔히 일본 최대의 활락가라고 부르는 신주쿠 가부키초를 진짜 이보다 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겉보기엔 그냥 거대한 간판, 눈부신 네온 사인, 자유로움이 넘쳐나는 밤거리 같죠? 하지만 사실 이곳은요, 현대 자본주의가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상품으로 만들어버렸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장과도 같습니다. 이 화려한 불빛 바로 뒷골목에 자리 잡은 고독의 생태계, 이걸 이해해야만 가부키초의 진짜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낮의 일본은 어떤가요? 철저하게 규칙과 집단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직장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남에게 절대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감정을 꾹꾹 눌러 담죠. 근데 우리 모두 사람이잖아요? 기계가 아니니까 그렇게 억눌린 감정은 결국 어디로든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밤의 가부키초는 익명성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서 개인의 내밀한 욕망과 억눌렸던 감정이 그대로 폭발해버리는 완전히 정반대의 해방구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가부키초의 탄생, 환승리에서 전후의 폐허로. 그럼 이 기묘한 동네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시간을 1698년으로 돌려볼게요. 당시 신주쿠는 고슈가도라는 주요 간선도로의 새로운 숙소, 즉 잠깐 들렀다 가는 환승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애초부터 신주쿠는 누군가 정착하는 동네가 아니라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떠돌이들의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1945년 미군의 공습으로 말 그대로 완벽한 잿더미가 됩니다. 하지만 먹고 살 길도 미래도 없던 그 참혹한 폐허 속에서 인간의 끈질긴 생존 본능과 유흥을 향한 갈망이 뒤엉키면서 도시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기막힌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가부키초라는 이름, 글자 그대로 풀면 가부키의 거리잖아요? 원래 이곳은 대형 극장들을 중심으로 한 엄청 고상하고 문화적인 예술지구로 계획됐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전후의 끔찍한 혼란과 자금난 때문에 그 멋진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됩니다. 그리고 그 텅 비어버린 거리를 채운 건 예술이 아니라 술집과 유흥업소들, 즉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생존과 욕망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 파트, 고독의 비즈니스, 친밀감의 상품화입니다. 자, 이제 유흥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이 돈을 버는 시스템 자체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자료에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시나요? 시대가 바뀌고 간판만 요란하게 바뀌었지 본질은 단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겁니다. 쇼와 시대의 작은 스낵바부터 80년대 경제 호황기의 캬바쿠라, 2000년대 고립된 여성들을 향한 호스트클럽, 그리고 지금 SNS 시대의 걸스바까지 쭉 한번 보세요. 시대나 타겟층이 완전히 다른데도 이들이 공통적으로 팔고 있는 핵심 상품은 늘 똑같았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고독을 날려주는 정서적 친밀감입니다. 특히 나이 지긋한 마담이 운영하는 낡고 작은 스낵바를 두고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도시 공동체의 마지막 잔재라고 합니다. 진짜 놀라운 표현이지 않나요? 이런 곳은 우리가 흔히 아는 미친 듯이 술 마시고 노는 파티장이 아니에요. 도쿄라는 저 거대하고 차가운 익명의 바다 한가운데서 그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 하나가 있는 곳.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작지만 절대 놓을 수 없는 생명줄, 구명조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빛, 절망, 그리고 생존. 어두운 구조적 심연. 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돈으로 사고 파는 시스템이 언제까지나 따뜻하고 훈훈할 수만은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치명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잔혹한 사이클입니다. 고립되고 외로운 현대인들이 나도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호스트클럽에서 친밀감을 돈 주고 삽니다. 문제는 이 업계 특유의 악랄한 외상 시스템이에요. 이 외상값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사람을 빚의 늪에 빠뜨립니다. 외로움에서 잠깐 벗어나 보려고 샀던 그 작은 위로가 역설적이게도
이들을 성매매나 위험한 노동 같은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절망 속으로 등 떠밀어 버리는 겁니다. 최근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오쿠보 공원 주변의 이른바 타칭보, 즉 거리 성매매 현상을 한번 볼까요? 뉴스에서는 종종 이걸 엄청 자극적인 범죄처럼 보도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구조적인 원인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년들의 빈곤 문제,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 아까 말씀드린 호스트 클럽의 착취적인 빚 구조, 게다가 코로나 이후 기경제의 불안정성까지 싹 다 얽혀 있거든요. 이 여성들을 단순히 범죄자로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현대 도시가 만들어낸 아주 복잡하고 비극적인 시스템의 실패 결과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마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해가 지고 밤거리에 나가야 유흥이 시작됐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SNS만 있으면 24시간 내내 매칭이 일어나요. 심지어 아침 6시에 문을 여는 아사키하바, 그러니까 아침 캬바쿠라까지 등장했습니다. 갈 곳 없는 넷캐페 난민들이나 심야 노동자들이 낮과 밤의 경계도 없이 떠돌면서 이 기형적이고 잠들지 못하는 생태계를 계속 굴러가게 만들고 있는 거죠. 네 번째 파트, 관광객의 스펙터클, 환상의 소비. 자, 여기까지 가부키초 내부의 고마버린 상처를 들여다봤다면 이제 시야를 밖으로 쓱 한번 돌려볼게요. 이 압도적인 숫자 보이시나요? 4,270만 명. 우리나라 인구수에 육박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지난 한 해 동안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입니다. 그리고 가부키초는 지금 이 거대한 글로벌 관광붐의 정중앙에 서 있어요. 철저하게 그들만의 상처와 고독을 위로하던 은밀한 공간이 어느새 전 세계인들이 몰려와 구경하고 소비하는 거대한 관광 스펙터클 테마파크로 돌변해버린 겁니다. 이제 가부키초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거쳐서 전 세계로 화려하게 포장돼 팔려나갑니다. 유튜브에는 위험천만한 도쿄의 밤 같은 브이로그가 넘쳐나고 틱톡을 켜면 번쩍이는 사이버펑크 감성의 셔프 영상들이 쏟아지죠.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안에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하루하루가 치열한 생존과 고립의 지옥인데 외부 관광객들의 시선에서는 그저 시각적 자극을 주는 화려한 영화 세트장쯤으로 너무나 가볍게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본 사회가 겪고 있는 엄청난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면 이 막대한 관광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관광객들이 가부키초의 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모습만 보고 일본 전체를 쉽게 성을 소비할 수 있는 이상한 나라로 낙인 찍을까봐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활락가 자체가 전 세계인의 오락거리가 되어버린 이 기이한 상황 속에서 줄타기 하듯 그 균형을 잡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 거죠.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현대성의 거울, 시야 넓히기. 우리는 지금까지 가부키초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낱낱이 해체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가부키초의 비극이 과연 일본만의 특이한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파편화된 인간관계, 사람의 감정마저 억지로 쥐어짜서 팔아야 하는 노동, 그리고 철저하게 거대한 산업이 되어버린 외로움. 이건 뉴욕, 파리, 그리고 당장 우리가 사는 서울까지 전 세계 대도시들이 똑같이 앓고 있는 현대 문명의 고질병입니다. 가부키초는 그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이 전 세계적인 문제를 너무나도 눈부신 네온사인 아래에 가장 노골적으로 펼쳐 보여주고 있을 뿐인 거죠. 새벽 6시의 신주쿠, 밤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밤새도록 미친 듯이 번쩍이던 네온사인은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거리는 화정을 지운 지친 표정의 사람들과 무거운 침묵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텅 빈 공허함 속에서 이 도시를 굴러가게 했던 진짜 엔진의 정체가 드러나죠. 밤새 누군가는 사랑받고 싶어서 전 재산을 탕진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영혼 없이 웃음을 팔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화려함의 진짜 얼굴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 현대인들의 끝없는 고독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가부키초의 저 화려한 불빛들, 그저 바다 건너 어느 관광지의 기이한 풍경으로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현대 자본주의가 결국 우리의 감정과 외로움마저 남김없이 상품화해버렸을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아주 씁쓸하고 서늘한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고편일까요? 오늘 준비한 시각자료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저 번쩍이는 네온사인, 그 이면의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